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지난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이제는 그 결과를 보게 됐는데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각기 다른 화분에 고추를 5가지를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저 끝에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됐고, 지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심한 놈부터. 제가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도 병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성공을 하지 못해서 올 초부터 이제 이거를 해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원인이 뭔가를 또 모르고, 뭐가 어떻게 해서 이게 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쪽 고추 같은 것은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1년 동안 최초의 고추 모종서부터 제가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이렇게 저희 밭하고 좀 뚝 떨어진데, 이제 여기는 별도로 이제 전혀 이제 다른 데하고 영향이 가지 않는 쪽에, 지금 저기 밑에 보시면 일전에 땅콩밭하고 저희 참깨밭 보여줬던 저 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옆면이 장적 싸놓은데 큰 아름들이 나면 옆구리가 이렇게 장적 보이는 쪽이 바로 앞에가 땅콩밭인데요. 양쪽에 뽕나무하고 감나무 사이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환경이 어떻냐면 여기는 뻥 뚫렸어요. 약간 언덕진 부분에 이게 지금 고추가 올라와서 심어져 있는데요. 환기가 또 굉장히 잘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환기도 좋은 지역에다가 이렇게 바람도 살랑살랑 통하고 햇빛도 강한 이쪽에다가 어떤 비료나 또 영양제를 주지 않고 고추를 키우면서 병을 한번 맞아볼까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쭉 이곳에다 했는데, 올해 지난 3일부터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왔느냐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것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하도 이제 오지 않길래 이 풀밭에서 첫 번째 3일째 되는 날 모종에다가 응애를 잡아다가 풀에 달라붙어 있는 개똥쑥인가 거기에 쭉 있더라고요, 응애가. 그래서 이제 약간 색깔이 파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중간색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고추가 약찰 때 그런 모습보다도 굉장히 노란색도 아닌 그런 정도의 불과한 색인데요. 이제 그거를 그, 가지를 꺼다다가 이 고추나무에다가 붙였어요. 붙이고 6월 말에는 또 진딧물을 쑥에서 또 다시 갖다가 진딧물을 갖다가 같이 붙여놨거든요, 이 나무가. 그래서 이 탄저하고 지금 칼라병이 동시에 같이 왔는데요. 이걸 보면 어떤 뭐 총체벌레에 의해서 무슨 이 칼라병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고 이제 막연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 있고, 특별한 연구 결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보려고 총체벌로도 이렇게 이 꽃 필 때 고추 꽃에다가 스타킹을 내가 씌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2군데다 묶어가지고 했더니 공기가 안 통하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열흘인가 지나서 열어봤더니 고추가 안 달렸어요. 그래서 봤더니 공기가 스타킹 안으로 안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이 이제 제대로 되질 않아가지고 고추가 안 달렸는데요. 그거는 일단 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할 저기가 없고, 진딧물하고 응애가 최초에는 모종에서 응애가 붙으면 방아다리 가운데 첫 번째 싹 있지 않습니까? 싹에다가 연한 데에다가 얘가 알을 하나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낳게 되니까 이게 고추가 성장을 하고 해도 키도 안 크고 꽃 잎이 오글오글해지고 성장을 했지만 비도 오고 해서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될 쯤에 되니까 고추가 많이 달리더라고요. 달려서 이것도 아무 이상이 없나 보다 해서 제가 이제 끝까지 이걸 지켜봤는데요. 한번 얘들이 몸체에다가 빨대를 대고 한번 빠른 놈들은 이미 이 독을 먹었기 때문에
뿌리 쪽에 아마 이런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관찰하다가 지난 3일부터 이걸 발견했는데요. 순식간에 이틀 지난 뒤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탄저하고 칼라병하고 같이 들어붙어 가지고 똑같은 현상으로 이제 고추가 노란색으로 이제 변하면서 또 탄저까지 와버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체벌레가 아닌 그 진딧물과 응애는 아마 칼라병을 유발하는 데 있는 것 같고, 진딧물은 탄저병을 유발하는데 이 감염을 시키는데 젤로 얘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붙이는 건 탄저하고 칼라하고 동시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왔는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노랗게 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토요일 날 왔을 때만 해도 토요일 날은 이제 완전히 갈색으로 변해서 이제 그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요 놈은 또 이제 뭐를 위해서 했느냐면, 얘는 지금 이게 탄저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제 심하지는 않고 얘 한 개만 이렇게 지금 탄저가 왔는데요. 이거는 진딧물만 여기다가 붙여놨던 겁니다. 이 나무는 진딧물만 붙였고, 그랬더니 탄저병이 왔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 지금 왼쪽에 또 옆에 걸 보면 얘는 처음에 봤던 거하고 똑같이 응애를 갖다가 모종 때부터 이 방아다리 쪽에 새순에 붙여놨는데, 그 응애가 거기다가 알을 실어가지고 얘들이 이제 응애는 이제 없어졌지만, 이게 응애 같은 거는 젤로 처음에 모종 상태 연한 부분을 젤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딧물 같은 거는 조금 지난 6월 말쯤 되니까 진딧물이 얘들은 많이 피더라고요. 진딧물 자체는 죽지를 안 하고 응애는 지가 스스로 없어져 버렸는데, 그게 이제 나무에 이 빨대를 대고 한번 진을 빠르게 되면 그 진의 독성이 뿌리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뿌리가 또 성장을 못하고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감기 걸린 것처럼 얘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요. 너무 또 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온이 또 오고 하다 보면 이 날씨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밭 같은 데도 부분적으로 전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움팍움팍 이렇게 멀리서 내려다보면 이게 부분적으로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칼라병이. 그래서 이제 고추나무도 이제 순식간에 한 5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다 노랗게 변해버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퍼져가지고 되는데, 이제 한번 남은 그 일대는 다 똑같이 이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뭐를 의미하느냐면, 맨 처음에 이 모종을 정식을 하고 난 뒤에 절대 맨 밑에 있는 방아다리 밑으로 절대 본엽을 훑어주시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진딧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진딧물을 먹은 나무는 이게 본엽을 다 훑어주면 진딧물이 어디서 올라오면 이 땅에서 흙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옮길 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진딧물이 머물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얘네들이 거기에 이 고추나무도 영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단백질 같은 걸 굉장히 영양 성분이 많이 본엽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빨아먹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훑은 집이 먼저 이 병이 오는데, 이게 이제 훑지 않고 밑에서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제초제나 이런 약을 살충제를 뿌리게 되면 이제 일단 맞게 되는데요. 이게 이 본엽을 훑게 되면 남들보다 빨리 이 역병이 온다. 그리고 본엽에 들러붙어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처방을 하게 되면 남들 밭에 왔다 그럴 때 내 밭을 가서 보면요, 와 있으면 우리 것은 이제 밑에 본엽을 훑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방제를 내면 얘들이 치료가 되고 낫게 되는데요. 이 식물도 굉장히 또 영리하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만 잘못되고 뭐 해도 얘들이 굉장한 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잘 알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 있는 화분 두 개는 제가 이제 병이
오지 않도록 처음에 진딧물도 안 붙였고 그 응애도 안 붙였습니다. 쟤들은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그 3일 날 발견을 하고 그 뒤부터 얼음을 갖다가 영하 0도 이하로서 저거를 그 얼음물을 페트병에다 담아서 그 약통 분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물을 굉장히 그 차게 만들어서 그것만 뿌렸습니다. 저기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7번 정도 저기다 뿌렸는데 쟤들은 탄저병이나 칼라병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얼음물에 그 차가운 물로 얘들을 뿌렸을 때 얘들이 그 옮겨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또 발견을 했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 될 수 있으면 그 습도가 높은 날 저녁하고 아침하고 차가운 물, 얼음물을 갖다가 드럼통에다가 담궈 놓고 그것이 이제 차가워졌을 때 그걸 분사를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면 균이 씻어 내려가던 뭐 죽든 하는 것 같게 보입니다. 제가 보여집니다.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방을 할 수 있고요. 제가 그 농약은 잘 모르니까 이걸 낫게 하는 방법은 없지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그와 같은 그 아이스로 해가지고 얘들 그 방어를 할 수 있었다. 일단 거기까지는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여기가 보면 지금 얘 칼라병이 이렇게 왔습니다. 얘는 이쪽도 보면 얼룩달룩하고 지금 이렇게 됐고 그런데 얘는 응애가 붙어서 칼라병을 유발을 했고요. 요 옆에 있는 얘는 진딧물을 붙여서 그 탄저병을 이렇게 옮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탄저병과 진딧물과 탄저병은 그 같이 동갑이다. 그리고 그 응애하고 그 칼라병은 이 지금 연구 현재 결과로 볼 때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꾸준하게 작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보고 관찰하고 이제 쭉 뭐 해왔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옆에 이것도 보면 얘는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병이. 왜 그러냐면 얘가 저도 이제 얼음물을 이게 여기다 계속 뿌려줬는데 지금까지 3일부터 지금까지. 근데 옆에 나무는 초토화가 돼버렸는데 옆에 나무는 아무리 어리고 적어도 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뭐 내성계다 뭐다 해도 한번 오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 본엽이나 그 모엽이 손상되지 않는 그 고추나무를 길러야 그 남보다 늦게 올 수 있고 남이 왔을 때 나는 먼저 보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게 지금 여기 고추가 이렇게 꼬실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9일날 와서 제가 이거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 개, 이 뚜껑을 두 개를 이 크기만한 분사기, 분무기를 일회용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분무기다가 저 두 뚜껑을 넣고 금요일날 1시에 한 번 때리고 3시에 한 번 때리고 2번을 때렸습니다. 이걸 쳐줬더니 이와 같이 오늘 와서 보니까 완전 타버렸습니다.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 칼슘제 이걸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해서 얘네들을 죽이게 되면 고추가 여기 이제 밑에 이제 달린 걸 보면 이 과가 그 눈을 감추고 먼저 해야지 과가 크는데 이 절대적으로 이제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얘들이 이제 꼬실러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과가 안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과도 같이 클 수 있고 일단 눈을 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하게 때려줘야 이와 같은 상태로 되는데요. 지금도 얘는 그 빛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들어와서 지금 손을 제가 이렇게 뻗쳐보면 앙상합니다, 밑에가. 지금 밑에는 그 고추 가지들이 이렇게 밑으로 줄줄줄줄 흘려 있는데 다 보면 이와 같이 쏟아져야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고추도 밑에 보시면 다 빨갛게 익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보시고 탄저병하고 칼라병 자체는 응애가 책임을 짓는 것이고 제가 할 때 그리고 이제 이 탄저병은 진딧물에 의해서 습격을 받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지금 뭐 어떻게 특별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나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이러한 병이 전혀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한 오후 2시 반쯤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엄청 지금 뜨겁습니다. 오늘 지금 32도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한 35도 정도 나가지 않나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는 이제 오늘 그 6물 고추를 따서 보냈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번 정도만 따면 고추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게 이제 오늘 오후에 이와 같이 한번 그 칼슘제를 이용해서 오늘 10개를 타가지고 20리터에다 줄 겁니다. 이 20리터에 10개를 타면 종이컵으로 한 잔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한 잔을 20리터에다 타서 오늘 1차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2차까지 치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일 와서 조금 완전히 저기 하려면은 이제 내일은 또 내일 봐가지고 용량을 조절해서 내일 더 한 번 해서 완전히 고추를 폭삭 주지 않을 지금 계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의문 가시고 하시면 절대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냥 마음대로 그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지 말고 모르면 물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고추를 여러 가지로 해서 환경이 굉장히 잘 되는 데다 했는데도 탄저병이 온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제가 이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추 간격을 정식을 20cm로 해서 다수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하여튼 이런 정도다. 이게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칼슘제가 이런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앙상하게 남으면서 밑에 고추는 그 달린 것은 익힐 수 있다. 근데 요즘 그 키가 굉장히 웃자람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고추들이 많이 달리니까 혹연하고 그걸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고추는 절대 가을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서리고추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무리 지금 필사적으로 걔들을 익히려고 그래도 그 약이 차지 않으면 걔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늦게 또 성장을 했고 시간적이나 날짜상으로 볼 때 도저히 익힐 수가 없는 고추고 그 과 자체도 굉장히 종이짝처럼 얇습니다. 속에 보면 이게 큰 것 같지만 그 모든 영양가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고추를 그 효과적으로 지금 잘 하려면 그나마 밑에 달린 고추들 빨리 익혀서 하루라도 더 하려면 하루 빨리 이걸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 가을 그 서리고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이 날이 뜨거울 때 얘들이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처졌을 때 이게 그 뿌려줘야지 어느 정도 저기 그 얘들이 그 눈을 멀게 되는데요. 그냥 비가 오고 이런 날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비가 오게 되면 얘들이 밑에서 물을 많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쳐도 잘 죽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시들지를 않고 그냥 몸뚱이가 살아가지고 이걸 쳐도 그 밑에 그 고추 나무 대는 전혀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입에만 그 눈에만 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고추가 성장하는 것도 성장을 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조그마한 고추 이거 있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포기를 빨리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게 고추가 큰다고 그래도 2주 동안 보름 동안 크면 그 8월 말이지 않습니까? 얘들이 이제 8월 말에 가서 이 정도 돼가지고 이놈 이거 봐야 과가 이게 더 이상 크질 않습니다. 이런 건 벌써 고추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얘들은 이제 틀린 상황이고요. 그 밑에 있는 고추 절대 고추는 그 밑을 보고 이렇게 큰 놈들이 익는 것이지 하늘을 보고 이렇게 크는 것은 월남고추가 돼가지고 맵기만 되게 맵지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탄저병과 그 칼라병은 그 진딧물과 응애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1년 이상을 이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농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랬지 어떤 이걸 낫는 치료법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 약은 개발 같은 걸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얼음물로 해서 영하 0도 이하를 가서 뿌려주니까 얘들은
전혀 오질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농사의 모든 것을 총동원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 풍작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그냥 막 해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고 오히려 농사의 기본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한 개를 신경 쓰더라도 정확한 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제가 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실험 결과를 그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게 하여튼 올해 금년에 이렇게 이 병을 맞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현재는. 하여튼 여러분들 이게 한시라도 제가 한 얘기를 더 듣고 싶거나 또 의문이 가시면 전화번호를 댓글에 남겨서 하시면 어느 날은 통화하는 날은 제가 아침 9시부터 통화해 가지고요. 밤 9시에 끝납니다.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20명만 통화하면요. 1시간씩 걸려요, 보통. 그래서 이것저것 하여튼 농사 짓는 이야기를 최소 1시간씩 정도는 제가 응해 드리니까요. 하여튼 그 댓글에 전화번호를 꼭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구마를 이제 이번에 캐러 가요. 이제 고구마 캐는 모습도 한번 어떻게 캐는지 고구마를 이제 고구마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자 이제 익산에 가서 이제 고구마를 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런 병이 꼭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소독을 이렇게 해라 그랬지만 얼음물 가지고도 이렇게 소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2년간에 걸쳐서 이게 좀 시간이 좀 적기는 하지만 이게 이런 정도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내년 농사에는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잘 됐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 마지막 고추 수확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양제를 어떻게 치고 또 하는지 그걸 섬세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임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지난 9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1차에 쳐가지고 해서 간혹 제가 이렇게 이게 1년 동안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이것을 하고 메모를 쭉 기록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보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버벅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순서가 엉키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좋은 환경이 돼도 이거 뻥 뚫린 데다가 공기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데다 해도 탄저나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밀집식으로 고추를 그 정식을 20cm 간격으로 심어가지고 다수확을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